네,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 3명이 경찰에 출석합니다. 먼저 몰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씨가 오전에 10시쯤 출석해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 씨와 승리의 사업 파트너로 알려진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가 출석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지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시에는 정준영 씨가 출석했고 이제 오후에는 승리 씨가 출석하게 됩니다. 일단은 카톡방에서 나눈 대화가 가장 큰 불씨가 됐던 것 같은데 같은 대화를 나누긴 했는데 혐의를 보면 좀 일단 다르게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두 사람이 같이 소환된 거는 지금 성매매 알선이라든지 몰카 촬영, 유포가 나온 게 이들이 속해 있는 단톡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차후에 말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대질 신문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소환을 하는 것 같고요. 시차를 둬서 지금 혐의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인정되는 혐의는 조금 달라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일단 두 사람의 혐의는 지금까지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은 승리가 피의자로 입건된 거는 성매매 알선 부분과 관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정준영 씨 핸드폰에 보면은 여러 단톡방이 있다고 해요. 여러 단톡방이 있고 이거는 여기서 말했고 저기는 여기서 말했는데 그 단톡방마다 속해 있는 그 회원들이 거의 일치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승리는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서 본인이 여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뭐 외국에서 뭐 투자자가 오는데 여성들을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드러나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입건이 된 거고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2016년 9월에도 이런 건과 관련해가지고는 무혐의 처리가 났기는 하지만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예. 문제가 된 거는 그때는 이제 한 건이었지만 이번에는 여러 건이에요. 여성의 동의 없이 몰카를 찍어가지고는 여기에 올린 거. 그런 카톡방 대화 내용 자체로 누가 올렸다는 게 명확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승리, 정준영, 유모 대표 이 세 사람을 같은 날에 불러서 조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뭐 성매매 알선이라든지 몰카 동영상 공유 이런 부분인데 저 유모 대표도 여러 개 있는 단톡방 중에 한 멤버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소환 말을 맞추지 않고 필요할 때는 이게 대질 신문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같은 날 소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유모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분이 예. 유리홀딩스 공동대표예요. 그러니까 승리 씨는 지금은 공동대표는 아니고 유리홀딩스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 버닝썬 개업하기 전에 버닝썬 본부라는 이름으로 일단 구인 광고를 낸 적이 있고 이후에 버닝썬에 투자를 해가지고는 뭐 2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분과 관련해서는 어제 이 카톡방 내용과 관련해가지고는 경찰 유착 의혹이 드러나면서 뭐 경찰총장 원래는 청장이지만 이런 용어도 나왔어요. 그거 예. 관련해서 업소 관련해서 이 사람이 뒤를 봐줬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를 제보했던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뭐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거를 들어보니까는 네. 이 사람들이 경찰총장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 사람하고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직접적으로 문자를 나눌 정도의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유모 대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은 그러니까 단톡방 내에 있었고 단톡방 내에서 이런 얘기들이 다 있었던 거잖아요. 유착이라든지 성매매, 네. 알선, 동영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만 알고 있고 누가 어떤 소리를 했는지는 그렇죠.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언급한 내용에 관해서 물어보고 뭐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유모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과의 유착과 관련된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수사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 어제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거기 뭐라 그랬냐면 이 경찰 유착 관련 의혹이 그러니까 전부 네 덩어리거든요. 네 덩어리인데 단톡방에서 나온 내용은 그 경찰총장이라는 건 이 경찰총장이 청장인지 지방경찰청장인지 전직청장인지 이거는 몰라요. 근데 고위 간부를 얘기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FT 아일랜드의 최모 가수 관련해 가지고는 음주운전을 언론에 보도가 안 되게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팀장 예. 이 부분인데 이 총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유모 대표. 제보한 변호사 말에 따르면은 한 명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뭐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문자까지 하더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지금 이렇게 특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거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테니까 이 사람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사람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거기 보면은 업소 관련해서 뭐 경쟁 업소에서 이 부분을 찔렀는데 봐줬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업소가 어느 업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유리홀딩스 대표고 여기가 버닝썬에 투자를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영 씨가 출석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준영 씨 관련해 가지고는 이 공항에서는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고 얘기했고 예. SNS에도 그런 얘기를 사과문을 올렸더라고요. 올렸죠. 예, 사과문을 올렸고 예. 근데 오늘 들어가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는 모든 조사받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반적인 언급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을 인정하겠다는 것도 이게 어떤 도의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상대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라면 그 부분은 처벌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짓을 한 게 아니라 어떤 도의적인 부분에서 뭐 인정을 한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저 정도를 보면은 뭐 다 자포자기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시기도 하는데 이거는 지금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간 걸로 보면은 추후 나타나는 그 증거에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에 따라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인을 할 수도 있고 이럴 가능성을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휴대전화 원본 제출할 것이냐라는 질문도 출석 당시에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 없이 들어가긴 했는데 휴대전화 같은 것들 사실 경찰이 강제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좀 압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취득할 수는 없는 건지요? 저렇게 피의자로 입건돼서 수사를 받으면은 일단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경찰이 압수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렇게 주는 건데 보통 거기에 응하거든요. 지금 휴대전화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될 필요성이 그러니까 경찰이 획득해야 될 필요성이 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거는 2015년 말부터 한 8개월 기간까지의 그 내용이라고 얘기를 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시점에 2016년 8월, 9월 때 복구업체에 정준영 씨가 휴대폰을 맡겼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유출이 된 게 아니냐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정준영 씨의 휴대폰을 경찰이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원본은 권익위에서 대검으로 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즉 그 제보 변호사 말에 따르면 원본은 대검에 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거는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 변호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폴더 중에서 엑셀 파일로 정리된 부분이랑 사진이랑 동영상 부분이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원본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휴대폰을 바꿔도 이게 동기화되면은 예전 휴대폰에 가지고 있었던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이렇게 다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준영 씨의 휴대폰을 경찰은 반드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압수수색 그런 것까지 가지 않고 정준영 씨가 여기는 이미 제출을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포렌식으로 복구를 예. 하면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과거에도 사실 휴대전화 한 차례 제출해야 되는데 고장났다고 하면서 제출을 안 한 적이 있어서 혹시 이번에도 그런 제출에 응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커져 있고 본인이 저번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이번에 그 복구 업체 예.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복구 업체에 맡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흘러나온 게 아닌지 지금 의혹을 받고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그게 또 언론에 보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저번에 이게 그냥 넘어갔던 거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정준영 씨가 경찰 단계에서 처음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휴대폰이 고장나서 복구업체에 맡긴다고 했고 나중에는 복구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새롭게 드러난 정보가 뭐냐면은 보도가 뭐냐면은 이 경찰이 제보업체 S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이 업체에다 전화를 해가지고는 정준영 씨 어차피 지금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는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써주면 예. 안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 녹취록이 또 드러나 있거든요. 공개가 됐죠. 네, 녹취록이 또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어떤 경찰 유착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상황에서 정준영 씨가 이거를 뭐 휴대폰을 뭐 거절을 하고 여기서 뭐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 이거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2016년에 무혐의 처분을 일단 받았었습니다. 그
거 합치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좀 가중처벌이 합산해서 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2016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거는 그때 검찰 단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당시에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휴대폰뿐만 아니라 뭐 녹취록이라든지 다른 게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여성이 동의를 한 듯한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는 무혐의가 나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당시에 진짜 이게 뭐 여성의 동의 없이 강제로 찍은 건지 그거는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그다음에 2018년에 지난해에 이 그냥 넘어갔던 부분은 뭐냐면은 제보가 경찰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네. 제보만으로는 압수영장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이 어려워가지고는 그냥 이게 좌절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전의 거를 가지고 가중처벌을 한다기보다는 이전에 어떤 뭐 동종의 범죄 사실이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동영상을 올린 게 뭐 10회 이상이 되고 피해 여성이 10여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가 되면은 동영상 한 번 촬영할 때 5년 이하, 또 올릴 때 5년 이하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뭐 수십 회에 걸쳐서 이뤄졌다고 하면은 최고 7년 6월까지도 형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몰카 같은 경우에 벌금형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뭐 지하철에서 그냥 한 번 찍고 이런 거 정도는 벌금 정도로 나올 수 있어요. 실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뭐 10% 정도라고 하는데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이 정도 되고 죄질이 이렇게 나쁘고 그다음에 이게 수십 회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면은 정말 최고형에 가까운 그런 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도 이 약물 사건은. 투약 부분에 있어서도 또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동영상 그 단톡방의 내용 중에 보면은 뭐 수면제를 먹여가지고는 어떻게 했다 예.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실신에 있는 여성의 사진도 예. 나와 있다 그러거든요. 만약에 어떤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간음을 했으면은 그거는 강간에 해당이 돼가지고는 예. 이 동영상 유포 촬영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중대한 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겠죠. 7년 6개월을 넘는 훨씬 더 중한 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이제 오전에 정준영 씨가 출석했고 오후에는 승리 씨가 출석하니까 이제 승리 씨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군 입대까지 11일 남았거든요. 이 기간까지 과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까? 그리고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까지 하고 발부까지 가능할까라는 데 궁금증이 생깁니다. 저는 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승리 씨 입대가 25일이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자원해가지고는 연기를 하지 않는 한 병무청에서 군대 못 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속돼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지금 승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많아요. 성매매, 알선부터 마약, 유통, 그다음에 경찰 유착관계 뭐 여러 것들이 있어요. 이분이 본인선 등기 이사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드러난 게 없거든요. 유착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 승리 이름이 들어간 거는 없어요. 그다음에 그 마약과 관련해서도 아직 그 투약자들에 대한 최종 검사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승리는 성매매 알선으로만 입건된 상황인데 오늘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런데 이 성매매 알선이라는 거는요. 성매매잖아요. 예. 성을 사고 판다는 거는 그냥 성관계를 했다. 이것 자체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돈이 오고 가야 된다는 거란 예.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관계를 했다는 여성을 소환해가지고는 어떤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데 아직 그 여성에 대해 특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게 벌써 2015년의 그렇죠.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누가 계좌로 돈을 줘요? 현금으로 오고 갔을 부분인데 너무 이렇게 시간이 오래됐고 그 동안에 어떤 뭐 진술의 신빙성을 여기서 또 문제 삼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조사 가지고는 뭐 어떤 승리에 대한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그다음에 성매매 알선 정도 가지고는 구속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승리가 군대를 가게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가면 군 검찰이 좀 이렇게 자료를 이관받아서 수사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에도 검찰이 있고 군에도 검찰이 예.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잘못을 하면은 민간 검찰을 가게 되겠지만은 군인 신분이 되면은 군 검찰에서 일단 관할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어느 민간 검찰이랑 군 검찰이랑 어디서 실질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에 뭐 나서게 되느냐 이거는 협의해서 정할 문제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군 검찰이 승리 씨에 대한 관할권은 갖게 되겠지만은 예. 실질적인 증거 수집은 민간에서 하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뭐 버닝썬 대표라든지 MD라든지 정준영 씨라든지 관련된 사람은 다 민간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승리에 대한 기록은 일단 넘어가되 이런 새로 수집되게 되는 증거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